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3월 학력평가 사회문화 해설을 맡은 박보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 문제를 집에서 시간 재서 풀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나중에 3학년 돼서 실전 모의고사 문제집 막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급해서 그러지 않는 한 이런 기회는 다시 잘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 사회문화 스스로 공부했고 공부한 부분까지 내가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여러분 시간 재서 충분히 풀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진도를 여러분들이 미리 다 안 나간 학생들은 이게 전범위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부분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 밖의 부분들 어떻게 시험 문제 나지? 나 사회문화 잘할 수 있을까? 한번 고심해서 풀어봐도 괜찮고요.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자세히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2학년 학생들은 문제풀이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어디에 탁 포인트를 두어서 봐야 되는지 문제 푸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익힌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봐봐요. 밑줄 기억에서 디귿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은 1번 문제 그냥 거의 고정입니다. 뭐냐면 사회문화 현상, 자연현상 비교하는 문제 항상 나오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 어떻게 구분해요? 인간의 의도 의지가 개입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겨울 날씨는 사흘은 춥고 나흘은 따뜻한 사만사온 특성을 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봐. 이게 인간의 의도 의지가 개입된 거예요? 3일은 추워라. 나흘은 따뜻해라. 이러지 않죠. 그렇죠? 우리나라 겨울 날씨가 그러한 특성을 갖는 건 인간의 의도 의지와 무관한 맞아요. 자연현상입니다. 따라서 기억 자연현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사만, 사미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아유 3일은 춥고 4월간은 미세먼지가 있네 라고 하는 말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상호작용 속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야. 따라서 니은은 뭐가 돼요? 맞아요. 사회문화현상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이는 최근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다. 기상청에서 자료를 발표했고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뭐죠? 인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나타난 그렇죠. 사회문화현상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자연현상, 니은 디귿은 사회문화현상 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기억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이에요. 니은과 같은 현상에 비해서 어때?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분명하죠. 그러한 원인이면 그러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달리 예측이 용이하다. 예측이 용이한 건 어디에서 그렇죠? 자연현상에서 그렇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면 그에 따른 결과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이 사회문화현상은 인간의 의도, 가치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죠. 그렇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여러분 이 말 자체도 틀린 거죠. 그렇죠? 니은, 디귿은 모두 사회문화현상입니다. 따라서 모두 보편성과 특수성이 나타난다라고 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디귿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현상이에요.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달리 맞아. 사회문화현상이니까 인간의 의지, 의도가 개입된다라고 해야 되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 하면 되겠습니다. 5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이러면 안 되지. 디귿이나 니은이나 모두 뭐가 돼요? 사회문화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나타나지만 예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죠. 항상 나오는 겁니다. 이건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특징뿐만 아니라 여기 자료에서 사회문화현상인지 자연현상인지 나누는 것이 예상보다 그렇게 막 쉽진 않아요. 막 생각을 자꾸 하잖아? 그럼 막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래서 1번 문제로 나오는 이 문제가 과히 쉬운 문제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문제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문제 푸는 요령 또는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있잖아. 다음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된 뭐 나왔죠? 문화의 속성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문화의 속성하고 나오면 문화의 속성 몇 가지? 그렇지. 5가지 떠올려야지. 학, 공, 전, 축,
변 이랬습니다. 기억나요? 학습성, 공유성, 전체성, 축처성, 변동성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야지.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느끼한 음식 먹을 때 꼭 김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예,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집에 아기가 태어났다는데 어떻게 알아요? 외국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금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건 뭘까요? 그렇지. 한국 사람들끼리 이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특징이 뭐야? 공유성인 거죠. 공유성. 해볼까요? 1번. 문화는 고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그럼 이건 뭐가 돼? 변동성이야. 여기서 나타난 건 공유성이니까 이거 틀렸어요. 2번째. 문화는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문화는요. 보편성도 띠고 어느 사회에서나 뭐 남녀가 결합하면 결혼식을 한다던가 주변에 사람이 떠나게 되면 뭐 장례식을 한다던가 이런 그런 문화, 보편적인 문화가 있지만 구체적인 문화는 달리 나타나는 특수성도 있지. 그게 바로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인데 여기 나타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문화란 구성원 다수가 공통적으로 누리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공유성인 거지. 정답 몇 번? 3번 하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갈까요? 한 부분의 변동이 다른 부분의 변동을 초래한다. 여러분 이건 뭐가 돼요? 한 부분이 변동하면 다른 부분의 변동을 초래한다. 다시 말하면 문화는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다. 이게 바로 전체성입니다. 이거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중요한 선지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는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서 점점점 풍부해진다.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이건 뭘까? 그렇지. 이게 바로 축적성이에요. 축적이 뭐지? 쌓이는 거. 그래서 상징 체계를 통해서 문화가 쌓이면서 더 풍부해져. 문화가 발전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사회? 이건 뭐지? 이런 거 배운 거 있나? 한번 볼까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지역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함께. 그리고 여기 딱 보니까 알겠어.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서 또 하나 그 다음에 외국인과의 국제 결혼이 늘어나면서 서로 다른 여러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뭐죠? 그렇죠. 마지막 단원의 주제입니다. 현대사회의 변동. 맞아요. 다문화 사회입니다. 다문화 사회. 이런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 아니고 진짜 기본 개념 문제고 고등학교 2학년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경우는 뭔가 개념을 암기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진짜 쉽게 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변화예요? 어렵지 않죠? 생각해 볼까? 문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가진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어우러서 살게 되면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늘어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문화적 다양성이 높아진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다문화 사회라고 하면 다양한 집단, 민족,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가운데 갈등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사회 통합을 위한 시간과 비용은 대신 어떨까요? 늘어나겠지. 왜냐하면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 적응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 비용과 시간이 늘어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골라야지.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뭔데요? 문화를 평가하는 게 아니야. 열등한 문화야. 이런 게 아니라 그 사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 다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태도가 더욱 요청될 겁니다. 따라서 맞죠. 옳지 않은 것 여러분 4번 고르면 돼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 다음 빈칸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문제 보면 뭐 묻는지 안 나타났어. 이런 문제들은 조금 이제 제시문으로 가거나 또는 선지 가도 금방 알 수 있긴 한데 제시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절대적이지 않은 나왔네. 잠정적 결론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 여기서 아주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내 주장이 절대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잠정적 결론 뭐죠? 지금은 잠정적 결론을 내렸지만 언제든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뭘까? 사회문화현상의 탐구태도입니다. 사회문화현상의 탐구태도 생각나요? 탐구태도, 사회문화현상의 탐구태도에 4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학교시험 대비 특강에서도 여러분 말했어요. 기억 2개, 시옷 2개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는데 개방적 태도, 객관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 성찰적 태도입니다. 그 가운데 뭘까? 나의 연구 결과가 절대적이지 않고 이건 잠정적 결론이다.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요. 개방적 태도입니다. 개방적 태도. 첫 번째 줄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래 가면 더 나옵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나오면 자신의 이론이나 주장을 재검토할 수 있는 유연함. 이게 바로 개방적 태도예요. 비판을 허용하고 이런 태도. 이를 통해서 자신의 연구 내용이 보다 더 충실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과학자는 개방적 태도 가져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찾으면 돼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연구 대상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런 내용 있어? 없어. 인권 보장 아니죠.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추구해야 되겠다. 연결돼서 맞지가 않습니다. 각 사회가 지닌 고유한 가치를 존중해야 돼. 그 사회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상대주의적 태도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그 사회의 맥락을 고려하여 사회 현상을 연구해야 돼. 이것도 상대주의적 태도랑 가깝고요.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맞아요. 5번입니다. 자신의 연구 방법이나 결과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는 거. 이거 대표적으로 개방적 태도 설명할 때 나오는 겁니다. 개방, 열어둬. 내게 절대적이지 않아. 잠정적 결론이야. 가설이야. 바뀔 수도 있어. 비판을 허용하는 태도. 그렇죠. 정답은 네,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자, 갑니다. 다음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문제 보라고 했지. 문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여러분 배운 거 있어요. 뭐 배웠냐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배웠지. 그거 생각하고 이 문제로 가는 겁니다. 해볼까요? 네. 이 복지제도에 의해서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의 이하인 노인, 즉 소득이 적은 노인은요.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겨를이 없었던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겁니다. 어디에 속할까? 자, 여러분 혹시 이 구체적인 제도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도 이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봐봐. 소득이 적은 노인을 선정해서 그들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세금으로. 따라서 이거 뭐냐면 공공부조에 속하는 거예요. 혹시나 구체적으로 이 제도가 무엇인지 알면 진짜 대단한 거고. 맞아. 기초연금이야. 기초연금. 공공부조는 뭐지? 공공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울조자 도와주는 거야. 어려운 계층을 선정해서 선별적 복지입니다. 되었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이다까지 하시면 진짜 대단한 거고. 기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매우 큽니다. 예, 큽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왜? 세금으로 가장 어려운 층을 도와주고 있는 공공부조에 속하니까.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 여러분 이건 뭐였지? 맞아. 이게 생산적 복지야. 생산적 복지. 생산적 복지는 뭐죠? 예, 복지 하긴 하는데 생산적 복지, 즉 근로연계 복지, 노동연계 복지. 근로했을 때, 노동했을 때 복지 혜택 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복지와 노동, 근로,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은 생산적 복지, 근로연계 복지입니다. 이건 뭐예요? 소득이 적은 노인들 열심히 일했을 때 줄 거야? 아닙니다. 예, 그래서 틀린 겁니다.
현재 직면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한다. 그렇죠. 현재 소득이 적은 노인을 선별해서. 그래서 공공부조는 지금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후처방적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그 다음에 복지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비용 부담은 어디서 해요? 세금으로. 국가가. 혜택은요? 소득이 적은 노인층이.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5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잘 보라고 했지? 문제 봐봐. 문제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사회화. 이거 2단원에서 배운 건데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점 어디서 배운 거지? 1단원에서 배운 거지. 관점엔 뭐가 있어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습니다.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있어요. 그 가운데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회화는 그 사회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거야. 이 사회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면 기능론, 그렇지 않으면 갈등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해봐요. 사회화는 여러분 키워드가 나와요. 사회 유지, 통합을 위해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과정이다. 사회 유지, 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과정이야. 뭘까? 맞아. 이게 기능론이에요. 기능론은 사회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보세요. 사회화는 현재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정당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야. 지금 불평등한데 그걸 가리는 거죠. 사회화로. 특정 집단에게만 유리한 현 상태가 지속되게 할 수 있는 거. 뭔가 불합리하지? 예, 불합리한 상황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거다. 즉, 이게 갈등론의 시각입니다. 되었어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해 관점은 기능론. 사회화의 내용이 맞아요. 사회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본다. 정답 1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항상 진짜 많이 나오는 거. 기능론에서는 이 사회화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거. 갈등론은 지배층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여기 특정 집단에게만 유리하게. 사회 규범에 대해서도 기능론은 사회 전체가 합의한 거. 갈등론은 지배층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죠. 두 번째. 가해 관점은 자, 여러분 봐봐. 사회화를 통해서 기존의 권력 구조가 재생산된다. 여기 있잖아요. 특정 집단에게만 유리한 현 상태가 지속돼. 이 말이죠. 갈등론, 나의 관점입니다. 틀렸죠? 가해 관점은 사회화를 통해서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아니지. 사회화를 통해서 그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해서 사회가 유지, 통합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잖아요. 변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나의 관점은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의 능동성을 강조한다. 여러분 둘 다 기능론, 갈등론 모두 거시적 관점,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개인 아니야. 그래서 틀렸어요. 둘 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해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달리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어디가 틀린 거야? 나 모두 거시적 관점이니까 둘 다 모두 사회 구조적 측면을 본다 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몇 번? 1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교육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 뭐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진술이면 기능론, 그렇지 않으면 갈등론 이렇게 놓고 풀면 맞습니다. 두 번째가 아니라 7번째 문제입니다. 7번째 문제. 이 7번째 문제 역시 고등학교 2학년 문제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수능형 또는 고3 형식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A에 해당하는 사례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A는 차이가 뭐죠? 다르다는 거.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구분해서 불이익 주는 거. 여러분, 다름을 이유로 해서 불이익 주는 게 뭘까요?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 주는 거. 그렇지. A가 바로 차별입니다. 그래서 차이와 차별은 다른 거죠. 그렇죠?
차별입니다. 불이익을 주는 거죠. 차이는 존중되어야 하는데요. 차이는 다름은 서로 인정해야죠. 그러나 차별은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차별입니다. 그럼 볼까? 차별의 사례에 해당하는 거 찾아보라는 거야. 차별인 거.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투표권 달리 대우하는 거 어때? 차별이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평등선거 원칙에 따라서 누구나 같은 가치의 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력을 이유로 해서 내지는 어떤 지역을 이유로 해서 성별을 이유로 해서 학력을 이유로 해서 달리 대우하는 거, 달리 투표권을 주는 건 차별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 맞고요. 두 번째,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를 의무화하는 거. 이거 차별 대우예요? 아니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건 차별이라고 말하지 않죠. 네, 여러분 잘 압니다. 그 다음에 동일 업무 종사자에게 똑같은 일을 해. 그런데 성별에 따라서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거? 그렇죠. 이게 차별인 거지. 이거 차별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 입시에서 농어촌 학생을 위한 특별 전형을 실시하는 건요. 맞아요. 이것도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봤을 때 사회적 자원이 훨씬 부족했고 하기 때문에 뭔가 달리 대우해 주는 것. 이건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기억, 디귿 해서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능형 문제는 아니지만 엄청 의미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다음에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볼까요?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변동에 따른 국제사회의 변화만을 보기에서 고르는 것은 했고요. 문제에 보면 사회 변동과 관련해서 나온 거예요. 네. 이것도 역시 문제만 보면 어떤 개념 묻는지 잘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죠. 그런 경우에 얼른 이제 제시문 가야 되는데 제시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에서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오늘날 인류는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를 하나의 생활 단위로 하는 시대. 뭐죠 이게? 그렇지. 이게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생각나죠? 국가 간의 국경이라는 장벽이 허물어지고 상호 의존성이 커지는 것. 바로 이거 쓴 겁니다. 국경이라는 장벽이 허물어지고 상호 의존성이 커지는 거.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음악을 전 세계에서 같이 즐기고 여러분이 쇼핑을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다른 나라 해외 직구도 하고 국경이라는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상호 의존성이 커진 거지. 바로 이게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통신, 교역,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활동이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빠르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세계화 역시 수능 문제로 봤을 때는 3학년 문제로 봤을 때는 단독으로 출제되지 않지만 고등학교 2학년 문제는 단독으로 그리고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학교 시험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단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기억. 국가 간 경쟁이 완화될까? 아니에요. 여러분, 국경이라는 장벽이 허물어져. 국경이라는 장벽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음악도 들어와. 예,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음악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음악하고 경쟁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신발하고 다른 나라의 신발이 경쟁해. 상품, 서비스 이런 것들의 경쟁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국경이라는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그래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된다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화 요소의 이동이 진짜 활발해지죠. 세계화하고 정보통신, 정보사회는 굉장히 맥이 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가 막 우리 K-팝 이런 거 맞고요.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19 되면서 우리나라만 방역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전 세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진짜 국경의 장벽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경제가 막 침체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되면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위주로 하는 국가도 같이 침체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가 어떻겠어요? 증가하지.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가 뭔데?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 같이 애써야 되는 문제.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휘청하면 다 같이 휘청하는 거야. 그 다음에 환경 문제, 미세먼지 문제 다 같이. 코로나19 문제 다 같이. 예.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9번, 다음은 어느 교사의 주간 일정이다.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얼른 딱 보면 교무부, 동호회, 총동창회, 시민단체, 가족하고 나왔죠. 무슨 문제지? 사회 집단, 사회 조직의 유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늘 나오는 거. 이건 정말 늘 나오는 문제의 유형. 잘 볼까요? 기억은 학교 교무부야, 교무부. 교무부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사회 집단이에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게 뭐지? 자발적 교사제야. 여러분 학교 교무부가 나 교무부에 가입할 거야, 탈퇴할 거야 이래? 아니죠. 학교, 교무부, 학생부 모두 공식 조직입니다. 공식 조직으로서 자발적 교사체라고 볼 수 없어요. 틀린 거야.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학교 내의 등산 동호회.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같이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공식 조직 내, 즉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거 만들었지. 그치? 똑같네. 그래서 그대로 썼네. 정답 2번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비공식 조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2번.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귿. 대학교 총동창회 있어요. 여러분 대학교 총동창회가 자연 발생적이에요? 아니지. 통중창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의도를 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틀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민단체 했습니다. 시민단체. 여러분 이런 말 어려울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결합 자체가 목적인 사회 집단이다. 결합 자체가 목적인 사회 집단을 뭐라고 말하냐면 공동사회입니다. 공동사회. 즉 예를 들면 뭐냐면 가족 같은 거. 가족. 가족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집 한 채 사는 것을 목적으로 엄마 아빠 막 모였습니까? 에? 아니지. 그냥 그 결합 자체로 그냥 엄마고 아빠고 동생이고 나고 언니고 하니까 그 자체로 결합 자체가 목적인 집단은 가족과 같은 공동사회예요. 시민단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익사회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익은 이윤을 추구할다 할 때 이익이 아니야. 다른 목적이 있는 거야. 뭐지? 공익을 추구하는. 환경에 관련된 시민단체면 환경 보호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난 겁니다. 결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야. 이해돼요? 이런 말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가족 볼까?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없어? 아니죠. 2명 이상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가족 얼마나 끈끈하고 소속감을 느낍니까? 사회 집단입니다. 틀렸어요. 정답은 2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가요. 10번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잘 보라고 했죠? 빈곤의 유형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빈곤의 유형에 뭐가 있지? 절대 빈곤하고 상대 빈곤. 자 봐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욕구 충족을 비롯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이게 뭐죠? 절대 빈곤입니다. 저개발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원이나 소득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서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한 상태. 이게 여러분 상대 빈곤이죠. 풀어볼게요. 네, 기본 개념. 1번. 가가 절대 빈곤, 나가 상대 빈곤입니다. 틀렸어요. 가는 나와 달리 모든 사회에서 존재한다. 여러분, 이 가는 나와 달리 모든 사회에서 존재한다. 가는요, 절대 빈곤은 주로 저개발국에서 문제가 되지만 선진국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상대 빈곤 역시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저개발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다 나타날 수 있지. 이것도 모든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주로 저개발국의 문제가 되지만 선진국도 나타나는 것이고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저개발국에서도 나타나고 네, 틀렸습니다. 가는 나와 달리 소득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왜? 절대 빈곤이나 상대 빈곤이나 모두 뭐야? 빈곤 문제야. 빈곤 문제가 대표적으로 뭐죠?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주는 거잖아요. 네. 따라서 둘 다 소득 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는 거지. 한 사회의 빈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 소득 불평등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상대 빈곤은 절대 빈곤과 달리 저개발국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아니요, 나타날 수 있어요. 네, 틀린 얘기입니다. 가나 모두 그죠? 빈곤하다라고 하면 심리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겠죠. 정답은 몇 번? 그렇죠.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갑니다. 대화에 나타난, 자, 문제 잘 보세요.
문제 잘 봐. 여기.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거 정말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즉 여기 보고 개인 강조하고 있는지 사회 강조하고 있는지 찾는 거야. 개인 강조하고 있으면 사회 명목론. 기억나요? 사회 강조하고 있으면 사회 실제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개개인이 말이야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서 BTS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 될 수밖에 없어. 멤버 개개인이 말이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듯이 개인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그룹의 성공도 개인의 특성 때문이야. 무엇을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맞아요. 개인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개인 강조하고 있는 입장은 사회를 무엇을 하고 보죠? 예. 이론으로 쓰면 사회는 이름뿐이야. 그래서 개인 강조하고 있는 입장을 사회 명목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물론 개인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만 찾아도 이거 할 수 있어요. 사회보다는 개인을 강조한다. 좋아요. 기억해 보겠습니다. 기억. 개인을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본다. 맞아 틀려? 개인 강조하고 있는 입장. 그래서 개인의 능동성, 자율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맞습니다. 두 번째, 니은. 사회가 개인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라고 본다. 맞아요. 이 개인 강조하고 있는 사회 명목론에서는 사회는 이름뿐이야. 사회는 말이야. 사회는 그냥 개인의 집합체, 개인의 합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고요. 사회 강조하고 있는 사회 실제론에서 사회는 개인의 합 그 이상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따라서 개인 강조하고 있는 사회 명목론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다 맞고요. 디귿 갑니다. 사회를 개인과 구별되는 독립된 사회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 독립된 실체로 있어. 이거는 사회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죠. 개인 바깥에 실제 존재하고 있어. 이건 사회 강조하고 있는 입장. 네, 그러니까 아니고요. 사회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라고 본다. 즉 사회 전체 이익을 더 강조하고 있죠. 이거 사회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죠. 사회 실제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기억, 니은 해서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 진짜 잘 출제가 됩니다. 개인 강조하고 있는지 사회 강조하고 있는지만 찾으면 돼요. 사실 사회 실제론이냐 명목론이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풀 수 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봐봐. 문제를 보니까 갑병이 활용한, 자 여러분 여기 봐봐. 갑병이 활용한 자료 수집 방법 하고 나왔어. 그렇지. 이렇게 자료 수집 방법은 단독으로 아주 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 뭐 있죠? 질문지법, 실험법, 또 면접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있지. 그 가운데 세 개. 여기 친절하게 나왔어요.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찾아보도록 할게요. 갑병은 초등학생의 인터넷 게임 중독 실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표와 같이 수집을 했다. 인터넷 게임 중독 초등학생, 그들의 부모, 담임 교사와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거 여러분 뭐가 돼요? 그렇죠. 면접법입니다. 면접법. 두 번째, 한 달 동안 PC방에 찾아가서 초등학생과 같이 어울려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건 뭐지? 맞아. 이거 참여관찰법입니다. 일상생활 세계에 같이 어울려서 참여관찰법. 좋습니다. 병 있습니다. 병.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여기 나왔잖아. 설문지를 돌렸어요. 그래서 주당 인터넷 게임 시간, 횟수 이런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설문지 돌렸네. 그렇지. 질문지법. 진짜 자주 나오는 형식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이라 조금 짧게 나왔지만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길어질 뿐이에요. 3학년 건. 네.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면접법입니다. 면접법은 갑의 방법은 문맹자에게 활용하기 어려워요. 문맹자가 뭔데 여러분? 글을 못 읽는 사람. 문맹자에게 활용하기 어려운 건 질문지법을 할 때 문자 언어로 이렇게 질문지 주면 문맹자는 글을 못 읽으면 활용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예, 어디에서? 질문지법. 문자 언어로 할 때
그때입니다. 이때는 대화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문맹자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틀렸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의뢰 방법은 참여 관찰법이에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용이해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예, 참여 관찰법에 이게 문제점으로 예상치 못한 변수를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참여 관찰한 시카고 깽단에 대해서 참여 관찰하겠다라고 해서 깽단과 이제 친구면서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총격전이 됐어. 깽단끼리. 이런 상황들. 예상치 못한 변수지 예상치 못한 변수를 통제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의 방법 질문지법이에요. 질문지법은 다수를 대상으로, 여러분 질문지법 가장 많이 여러분도 씁니다. 진짜 50장, 100장, 200장 할 수 있죠.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기에 적절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않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4번 갑니다. 갑의 방법은 병의 방법에 비해서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 신뢰감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면접법은요. 이 면접자와 대상 간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해야 돼. 내면의 이야기를 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 몇 번? 4번이야, 4번. 4번. 의뢰 방법은, 여기 참여관찰법은 병의 방법에 비해서, 질문지법에 비해서 시간이 훨씬 많이 들겠지. 비용이랑. 맞죠? 네. 효율적이다. 틀렸잖아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이 셋 중에 가장 효율적인 건 질문지. 그렇겠지.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갈게요. 13번. 문제 보라고 했어. 문제 밑줄 친 내용이 나타난, 여러분 뭐라고 나왔어요? 문화 이해의 태도. 문화 이해의 태도에 뭐가 있는데? 문화 이해의 태도가 뭐가 있는데? 그렇지, 이거 보고.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 문화 최고야. 다른 나라 문화 최고야. 4대주의. 그리고요, 그 사회 입장에서 이게 바람직한 문화 이해의 태도죠. 문화 상대주의. 얘가 바람직한 문화 이해의 태도지. 문화 상대주의가.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렵 채집 활동을 하는 어떤 부족은 배가 고프지 않으면 일하지 않고 배가 고플 때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일한대요. 얘네 부족은.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매일 새끼 식량을 구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은 힘과 노력의 낭비라고 얘네 부족은 생각해요.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달리 열심히 일하지 않은 이 부족을 게으르고 나태라고 생각하는 것. 여기까지 밑줄입니다. 이에 대해서 쟤네 진짜 게으르고 나태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건 세 개 중에 뭘까? 그렇지. 우리 기준에서 쟤네 보는 거지. 쟤네 게으르고 나태하네. 우리 기준에서 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그래서 이 자문화 중심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찾았어요? 그렇죠. 네.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한 걸 찾아보면 됩니다. 1번.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라고 본다. 우리처럼 부지런하고 이런 문화가 우월하고 얘네 나태해. 우열이 있다고 봅니다. 정답은 여러분 1번이에요. 2번 볼까요? 2번. 다른 사회의 문화 수용에 적극적일까? 우리 게 최고인데? 아니에요. 그쵸? 틀렸습니다. 모든 문화는 나름의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건 뭐가 될까? 상대주의. 각각의 문화는 다 그 사회의 입장에서 얘네는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으면 찾아 나서지 않구나. 그 사회에서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 그게 바로 문화 상대주의죠. 이건 아니잖아. 그다음에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까? 우리 문화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데 아니죠. 그 다음에 다른 문화에 비해 자기 문화를 열등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 14번 갑니다. 14번. 역시나 문제를 잘 보세요. 문제를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렇지. 네. 그래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기능론, 갈등론 이렇게 있습니다. 네. 기능론은 이렇게 생각해.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희소 가치가 차등 분배된 건데, 예를 들면 부,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차등 분배된 건데 너무 희소해서 누군 많이 가져가고 누군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야, 기능론은. 그런데 능력, 노력 많이 한 애들은 많이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적게 가져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능론은 무엇이냐면 차등 분배에 대해서 찬성해요.
능력, 노력 요인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 노력 요인에 따라서 차등 분배한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갈등론은요. 아니야. 기득권층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불공평하게 이렇게 가져갔어. 사회 불평등은 타파해야 돼. 제거해야 돼. 이렇게 보는 입장이 갈등론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가 되려면 6년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1년의 수련이, 3, 4년의 전공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의사의 높은 사회적 지위, 높은 사회적 지위와 보수는 이러한 힘든 과정에 대한 보상으로서 차등 보상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많이 오랜 시간 노력을 했으니까. 이처럼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개인의 노력, 능력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거다. 뭐예요? 맞아요. 기능론입니다. 기능론입니다. 해볼까요? 기능론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직업의 중요도는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는 더 중요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는 그거보다는 덜 중요하고, 그러니까 차등 분배하는 게 마땅해 라고 보는 게 기능론의 생각. 갈등론은요? 아니야. 주연 배우든 조연 배우든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선 누구나 역할이 다 중요한 거야 라고 보는 게 갈등론입니다. 이거 기능론과 관련된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틀렸어요. 사회 불평등 현상은 기능론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능력, 노력에 따라서 차등 분배되기 때문에 그래,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저 자리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취 동기를 자극하고 사회적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생각해요. 이거 틀렸지. 귀속 지위에 따라서 사회 보상이 이루어진다라고 봐?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보상된다라고 보는 거죠. 귀속 지위는 뭘까? 가정 배경, 권력. 이게 아니라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야. 가장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녀의 계층을 결정한다고 봐? 아니지. 개인의 능력, 노력이라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지. 그 다음에 사회 불평등 현상이, 그래요. 여기 나왔어요. 개인의 성취 동기를 자극한다고 봐요. 예.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저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나도 더 노력해서 저 자리에 가야지. 이게 성취 동기를 자극한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네, 이거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보도록 할게요. 15번 갑니다. 이 문제가 가장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편입니다. 2학년 과정에서 봤을 때 갑국과 을국에 나타난 사회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주제를 보면 뭐가 있냐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에서 20%가 됐다. 한 사회가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고령화 현상입니다. 이거 몇 단원의 주제죠? 5단원에서 현대사회의 변동, 저출산, 고령화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5%에서 25%로 1인 단독 가구가 이만큼 증가했다. 현대사회의 사회 변동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2학년 문제와 3학년 문제의 차이점이라고 해서 보자면 뭐가 있냐면, 2학년 문제는 이렇게 고령화라고 하는 것 자체를 두고 좀 쉽게 출제가 된다면, 3학년 문제는 고령화 이걸 두고 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이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뭐예요? 고령화나 또는 1인 가구의 증가를 초래하는 요인 찾아보라는 거예요. 요인, 원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1번 여기 갑국의 고령화의 원인 뭐 있을까? 고령화의 원인 맞아요. 여기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저출산 되는데, 평균 수명은 연장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더 많아질 거 아니야. 맞죠? 정답 1번입니다. 2번 고령화되는 원인이 핵가족이 증가하면서? 아니겠지. 그렇죠? 핵가족이 막 증가하면 고령화가 돼요? 아니죠. 그 다음에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막 고령화가 될까요? 아니겠지. 그렇죠?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이런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증가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이 출산율이 높아지면 막 1인 가구가 이 연결관계가 없죠. 그렇죠? 확대가족 비율이 상승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한다. 이거 말도 안 되지. 그렇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자료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A와 B가 뭔데요? 보겠습니다. A와 B가 뭐냐면 각각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그렇지. 산업사회하고 정보사회 비교하는 거 정말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 정부는 A에서 B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국가 기본 계획을 세웠대요. A에서 B로의 변화예요. B로. B가 뭐길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자, 여기 보세요.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실현하겠다. 정보 접근 기반을 확충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역량을 더 높이겠다. 또 있어요. 예. 디지털 시민을 양성하겠대요.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과 정보통신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사회가 뭐길래? 그럼 B사회가 뭐야? 맞아요. B사회가 정보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넣어보면 갑국 정부는 A, 산업사회에서 B, 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 접근 기반을 확충하고 그리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 이렇게 맞는 거지. 따라서 A가 산업사회, B가 정보사회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1번. A, 산업사회는 정보사회보다 비대면 접촉의 비중이 높을까? 비대면.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는 정보사회에서 특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B에서입니다. 둘이 비교하면. 틀렸어요. 두 번째, A는 B보다 산업사회의 정보사회입니다. 정보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하게 되는 거죠. 정보사회에서는 누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윤, 이런 것들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어디에서? B에서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저 이것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B는 정보사회에서 전자상거래 비중이 그렇지 더 높겠지. 그렇죠? 정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B는 정보사회는 산업사회보다 사회 변동의 속도가 느려요. 점점 사회 변동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두 개 비교하는 건 진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B는 A보다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다. 해볼까? 산업사회는요. 소품종. 산업사회의 특징이 뭐지? 산업사회.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제 기계공업이 되면서 대량 생산하게 됐잖아요. 산업사회는요. 대량 생산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 정보사회에 오면서 개성, 다양성, 창의성 이런 게 중요해졌어. 그래서 여러 품종을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따라서 B는 정보사회는 산업사회보다 소품종 대량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이다 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정보사회는 다품종 소량이다. 이렇게 해야지 맞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반대로 썼어요. 정답 3번.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7번.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누리소통망 SNS에서 개인 판매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세포 단위처럼 세분화되어서 물건을 판다는 의미로 세포마켓이라고 불리고요. 세포마켓의 이용의 확산은 정보사회의 대표적인 소비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포마켓 사업자들 중에는 불량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환불을 거부하는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등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기억. SNS 나왔어. SNS는 여러분 인쇄매체 뭐 있죠? 인쇄매체 대표적으로 신문, 잡지 이런 겁니다. 신문, 잡지에 비해서 그렇죠. 엄청 신속합니다. 신문은 내일 나와, 오늘 이슈가 있으면. 근데 SNS는 그냥 즉각적이죠. 맞죠. 그래서 인쇄매체가 신문, 잡지 뭐 이런 거, 책 이런 거. 그다음에 니은 볼까요? 니은? 소비 문화였어. 소비 문화. 소비 문화 할 때 이 문화는 넓은 의미의 문화로 사용되었다. 맞아. 넓은 의미의 문화가 뭐죠? 생활 양식의 총체로서. 그래서 소비하는 사람들의 방식, 생활 양식. 그래서 넓은 의미로 쓰인 게 맞습니다. 좁은 의미는 뭐가 되는데요? 교양 있고 또는 문화 예술을 누리고 그런 측면입니다. 근데 소비 문화 할 때 문화는 좁은 의미 아니죠? 교양 있고 뭔가 세련되고 그 다음에 문화 예술을 누리고 그런 차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불량품. 이 불량품은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나 했죠. 불량품을 판매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문제 여기까지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요. 예.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물건을 파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불량품을 판매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만 가능할까? 아니지. 판매하는 사람들, 이 세포 마켓에서 이런 판매를 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개선이 필요하죠. 내가 판매자로서 불량품을 판매하지 않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식,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했네. 제도는 여러분 무슨 문화에 해당하죠? 비물질 문화입니다. 물질 문화는 도구, 기술, 이런 것들이, 그게 물질 문화고, 여기 있는 제도, 관념, 정치제도, 종교제도, 이런 소비자 권익을 위한 보호제도, 종교, 이런 것들은 다 비물질 문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거 틀렸죠. 그렇죠? 네, 정답은 기억 니은에서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가볼게요. 네. 밑줄 친 기억에서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 문제는요, 정말 수능에 자주 나오는 진짜 그 패턴 그대로 나왔고요. 사회와 사회화 기간, 뭐 역할 갈등 이런 거 묻는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갑은 독서 동아리 부장을 맡고 있고요. 평소 열정적인 독서 동아리 활동으로 부원들의 두터운 신임 받고 있습니다. 갑은 이번 주말에 열리는 독서 토론 캠프의 진행을 맡았는데 어머니 생신 모임과 일정이 겹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기억. 고등학교라고 나왔어. 고등학교.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고등학교입니다. 교육기관이에요. 교육, 쉽게 말하면 그게 사회화지. 그 사회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학습하는 거.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돼서 얘가 바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사회화 기관. 그래서 1번은 맞다. 두 번째, 디귿 어디지? 독서 동아리입니다. 독서 동아리.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맞을까? 맞아요. 1차적, 2차적 어떻게 구분해? 1차적인 건 진짜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예의, 인성 막 이런 거. 가족 내에서 어렸을 때 행해지는 거. 독서 동아리. 독서 토론하고 책 읽는 방법 이런 거 하는 건 2차적이고 전문적인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리을 볼까? 이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 이 신임을 얻고 있어요.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갑이 독서 동아리 부장으로서 역할 행동 실제로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신임을 얻는 거지.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읍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라고 했어요. 왜 고민이에요? 주말에 열리는 독서 토론 캠프 진행을 맡아야 돼요. 이건 부장으로서, 부장이라는 지위에 해야 되는 역할이지. 그런데 아들로서, 아들이야 딸이야, 갑, 자녀로서 네, 부모님 생신에 가야 돼요. 이것도 역할입니다. 이게 충돌한 상황이지? 그럼 이게 뭐지? 맞아, 역할 갈등입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건 5번이겠네. 5번 해볼까? 미음은 어머니 있고요. 니은 독서 동아리 부장과 달리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지위이다.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어머니, 아버지, 아내, 남편 모두 뭐예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거 아니고 둘 다 이거 어머니, 아버지, 아내, 남편 모두 다 성취주의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엄마도 되고 아내도 되고 아빠도 되고 남편도 되는 거죠. 성취주의입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옳지 않은 것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죠.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문화 접변의 결과를 여기 나왔네. 뭐라고 나왔어? 문화 접변의 결과 하고 나왔습니다. 문화 접변의 결과. 친절하게 문화 동화, 병존, 융합. 그렇지. 이건 정말 빠짐없이 이것도 나오는 주제죠. 해봐.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는가 하나만 그래. 뭐? 그렇죠. 예에서 이게 B가 문화 융합입니다. 융합은 뭐죠? A 문화랑 B 문화가 만나면 새로운 제3의 문화, 제3의 문화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B가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되는가? 라고 했더니 하나는 아니요 했어. 안 해. 뭐가? 상실돼, 동화되어 버리면. 그래서 A가 동화.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뭐죠? 병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융합과 병존의 예하고 공통점.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됩니다. 라고 하는 거 진짜 강조했었습니다. 해볼까요? 1번. A의 사례로
동화된 거. 우리나라에 있는 차이나타운, 이건 뭐겠어요? 우리나라 문화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화교, 뭐 차이나타운, 그들의 문화가 같이 나란히 있는 거야. 이건 뭐냐면 병존입니다. 병존. 들렸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사례로, B의 사례 융합이지. A 문화랑 B 문화가 만나서 제3의 문화, 퓨전입니다. 즉 불고기 피자, 피자하고 불고기가 만나서 불고기 피자. 원래 우리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것도 아닌 제3의 문화. 맞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C는 전통 문화가 외래 문화에 흡수되어 버린 것은 여러분 뭐가 돼요? 동화죠, 동화. A라고 해야 맞죠? 그 다음에 A는 동화가 이 병존과 달리 문화의 다양성 신장에 기여해요? 흡수돼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사라졌는데 틀렸죠. A가 동화고요. B가 융합이고요. C가 병존입니다. 잘못 썼지? 정답은 2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볼까요? 다음은 10년 전과 비교해서 현재 A에서 D국의 계층 구성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에요. A에서 D국은 상중 하층만 존재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A에서 D국의 계층 구성비는 모두 상중하가 1대1대 1이었어. 1대1대 1. 예, 똑같이. 상중하가 상중하가 똑같이 1대1대 1인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A국 상황을 볼까? 상층과 하층의 비율이 모두 크게 상승했어요. 그럼 중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 되는 거네요. 예, 크게 상승했으면 뭐 이렇게 됐으려나? 뭐 모양으로 대강 그려볼까요? 중층이 크게 줄어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죠? 네. 그 다음에 B국은요. 상층과 하층의 비율 모두 크게 하락했대요. 여기랑 여기가 하락했대. 그럼 어디가 커졌겠어? 중층이 크게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되겠지.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이걸 보고 그려보자는 거죠. 예. 그 다음에 C국은 상층 비율이 크게 증가했고 크게 커졌어요. 그리고 하층 비율은 크게 하락했어요. 상층은 커졌고 중층은 뭐 옛날이랑 비슷하나? 그리고 하층은 크게 하락했대요. 뭐 이런 모양일까? 대강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D국은요. 상층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완전 쪼그라들었어. 그리고 하층이 크게 상승했어요. 뭐 이런 모양일까?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대강 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나온 대로. 문제 풀 수 있지. 뭘까? 계층 구성비에 따른 계층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억, 현재 A국에서는 상층과 하층 비율의 합은 중층 비율보다 여기 중층이 크게 상층과 하층 모두 크게 증가한 상황이니까 같은 상황에서 크게 증가한 상황이니까 상층하고 하를 합하면 중층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렇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A국은 D국과 달리 계층 구조가 폐쇄적으로 변화했다. 여러분 이거 보고 상중하의 구성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걸 보고 폐쇄적이다, 개방적이다 이걸 알 수 있을까? 수직 이동이 불가능해. 폐쇄적이야, 개방적이야. 이걸 알 수는 없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국은요. A국과 달리 사회 안정에 되게 유리하다. 왜? 상층과 하층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면서 중층이 많은 이런 형태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중층이 많으면 한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기억 디귿이 맞네? 그럼 리을은 틀렸나? 볼까요? 현재 중층의 비율은 B국이 가장 낮고 중층 비율 B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했잖아요. 상층의 비율은 C국이 가장 높다. 뭐 여기 봤을 땐 상층이 크게 상승했으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중층 여기 B국은 중층이 가장 높은 상황이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에서 대강 이렇게 유추를 해본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에서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2학년 돼서 사회문화 공부하고 처음 치러본 시험이었는데 잘 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한 만큼 이 문제 잘 풀어서 성과 나서 사회문화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학교시험 대비 특강 찍고 있습니다. 삼주환성 학교시험에서 여러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